일반 직장인이 정말 평범한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생활비를 아껴서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정말 많이 아껴야 되잖아요. 네. 소득이 얼마 정도를 투자나 저축을 하는지, 생활비는 얼마 정도 나가는지, 비율은 어느 정도 나가요? 저는 한 대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 이제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계속 월세라든가 그걸 제가 다 대학 3학년? 네, 다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쳐야 될지 뭐 붙여야 될지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그래도 60%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세를 싼 데를 많이 알아보고 해야겠네. 네, 그렇죠. 가만 회사라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월급 말고 다른 현금 흐름이 없는데 내 월급에 비해서 뭔가 좀 생활이 안락하다. 사치죠. 그러니까 보통 안 그래도 유튜브 찾아보니까 직장인이 월세를 얼마 정도 그 월급의 얼마 정도를 이렇게 지출을 해야 옳은가라고 했을 때 10%에서 15%? 라고 비율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과할 수도 있어요.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15%도 과하다. 과할 수도 있다. 서울 같은 데는 진짜 많이 힘들겠네요. 그렇네요. 서울은 생각을 못 해봐서. 그러면은 서울 경기 쪽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어느 정도까지? 근데 저는 이미 직장인이 되기 전부터 한 달에 얼마씩 투자금을 집행해야 된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공유 하우스를 들어가든 어떻게든 맞췄을 거예요. 공유 하우스에서 살지언정 투자금은 무조건 확보를 하는 게. 서울에 살았으면은 공유 하우스로 살든 아니면 뭐 진짜 심지어 고시원을 들어가든. 고시원도 좋죠. 고시원도. 와. 내가 표현을 하자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수도 속에 삶을 사고 있는 자기 절제가 정말 대단하던데. 그러면 본인은 그 60% 이상 더 하잖아. 네네네.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뭐 많이 투자할 때는 많이 했을 때는 70에서 75까지? 와. 그러니까 나머지 생활비는 한 25% 정도만 차지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지출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뭐 수입이야 직장인은 거의 고정되어 있을 거고 투자 성과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시간도 굉장히 좀 걸리지만 지출은 매일매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비가 많이 든다. 가까운 데 월세를 잡아서 가까운 걸어 다니면 되고. 지금 이제 30대잖아. 네. 30대 중반이라고 치면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지만 혹자는 지금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너무 희생하는 게 아니냐. 좀 그래도 조금 한 60%까지 50%까지 내려와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가용할 수 없는 자원이 없다면 처음에 고생해야 돼요. 나중에 안락해지려. 혹시 그렇게 뭐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거나 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야? 20대 초반부터? 그랬죠 거의. 20대 초반부터도. 그러니까 저는 뭐 부유했던 정말 10대 유년 시절을 제외하면 10대 초반에 잠깐 제외하면은 뭔가 다 아껴야 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진 거 없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가진 게 없고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조금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게 그 돈이 추가로 꾸준히 투자금이 유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한정된 재화로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된다는 조급증 때문에 투자 기간도 짧아지고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니까 조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조금 자기 생활을 제어하면서 매달 꾸준히 투자금이 들어오면은 다음 달에도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투자 성과를 기다리는 이 기간도 길어지고 투자하는 종목도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수익률도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삶을 내가 통제하면 할수록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삶을 통제하면서 저축률을 높였던 그 이상으로 투자 운영 면에서도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근데 내가 내 마음가짐이나 생활 어떤 양식을 제어를 못해서 지출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지출에 대한 통제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투자를 결정할 때 매수도 판단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기본 생활이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확신이 있어야 투자 결정도 조금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평상시에 과소비나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다음 달에 돈을 얼마 더 쓸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면은 본인에 대한 지출 통제나 자기 절제부터 만들어 놓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돈을 어디서든 무제한으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얼마나 쓰든 걱정이 없는데 우리네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 달 카드값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런 나중에 투자 결정에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여행을 정말 자주 가는 사람인데 지금 카드 할부를 너무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내 월급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주식 투자금을 추가로 불입하는 것도 안 될 거고, 그러다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수익을 확정시켜서 투자금을 뺄 수도 있는 경우.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질문 돌아가면 그 현재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너무 합방하게 투자를 하는 거 아니라고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지금 행복하잖아. 아닌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하는 게 되게 굳이 뭐 내가 여행을 가거나 그렇다고 여행을 안 가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갈 여행은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쓸 땐 또 써.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거야.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참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되게 즐기면서 나름 하는, 남들 보기에는 그게 이 사람 되게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일 것 같아. 근데 정작 스스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스스로는 자기 생활을 통제하면서 즐기고 그냥 여유롭게 즐기고 하는 것 같더라고. 고통스럽진 않죠. 고통스럽진 않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일상에서 조금 많이 좀 고민하고 조금 고통스러운 부분은 이게 뭔가 계절에 맞는 좀 합리적인 가격의 옷들을 살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조금 무계획적으로 가끔씩 배달 음식을 사거나 타지 않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퇴근하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사실 뭐 저는 택시는 타본 적이 거의 없지만은 피곤하지만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지하철을 탄다거나 뭐 난방이나 냉방을 한다거나 생각보다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공과금이나 이런 배달 음식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가 그런 어떤 순간순간을 참지 못해서 쓰는 비용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오히려 그런 거를 절제하면서 투자를 하고 생활을 할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 의외네. 그러니까 뭔가를 소비하고 돈을 지출해야 행복을 할 때 그게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고 어떤 데 소비를 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내가 표현하기는 수도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정말 나 이거만큼 좋은 표현이 없어. 수도성의 삶을 사고 있는. 왜냐하면은 나는 가스비 영원 나오는 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게 거의 한 5년 정도? 그렇게 생활하지만 아침에 한겨울에 출근할 때 커피포트 5개를 돌리는 거야. 세 개, 네 개 정도? 커피포트 3개 정도를 돌려서 그걸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할 건 다 하죠. 그러면 3개를 돌리고 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한 1.5번 정도? 한 개당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 물의 양이 나온다. 그러게 가스비보다 전기료가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세는 사실 제가 그거 말고는 안 쓰니까 사실 평일에도 잘 없고, 그걸로 그러면은 한 곳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놓고 그걸로 이제 샤워하고 쓰는 거죠. 난방을 할 필요 없이. 아침에 출근할 때 수도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돼서 사실 거의 0원이나 다름없으니까 안 써도. 그리고 그때는 관리비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저는. 맞아. 그냥 월세만 내고 전기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무리 많이 해도 몇 년 전이긴 하지만 12,000원? 예전엔 전기가 좀 많이 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12,000원. 12,000원. 근데 이제 난방비는 아무리 원룸이라도 틀면 틀수록 이렇게 제어가 안 돼요. 사람 욕심이. 가스비가. 한 번 그 따뜻함에 이렇게 살이 야들야들해지면은 이게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사람이 난방을 안 틀고 살잖아요. 감기 안 걸려요. 늘 몸이 긴장을 하고 추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감기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씻는 것도 커피포트 3개 돌려서 따뜻한 물로 해가지고 씻고 난방은 안 되니까 방에는 자기는 잠을 자야 되잖아. 난방을 어떻게 해? 그냥 뭐 따뜻하게 껴입고 옷만 입고 자는 거야? 옷 따뜻하게 껴입고 그냥 전기장판 두터운 이불. 전기장판 위에 어차피 가스비 안 나가니까. 어차피 뭐 전기장판이랑 그렇게 포트를 해도 전기요금은 10,000원 초반대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방은 정말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그렇죠. 컴퓨터 켜고 하려면 손 시렵잖아. 반방 안 하는 거면. 그런 경우에는 뭐 근처에 뭐 시립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사실 평일에는 바로 집에 간 적이 없었던 거야.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나 그런 데는 또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난방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분석 공부도 하고
업무 매뉴얼이나 들고 가서 업무 공부도 좀 하고. 지금 어쨌든 밖에 나와서 혼자 힘으로 산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 오래됐죠. 우리 벌써 한 10년 훌쩍 넘었어. 거의 그렇게 됐네요. 그런 삶을 살면은 이렇게 아끼는 삶을 수도승의 삶을 살면 한 번씩 외로울 때도 있지 않아? 이게 저는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그립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뭐랄까 가끔씩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뭔가 동조해주고 뭔가 공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적다? 그 정도는 있는데 뭔가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돈을 쓰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쓰면 나중에 더 스트레스 다가오고 일반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또 소비하고 하잖아. 이거를 오히려 자기 절제하고 아끼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는 거네. 와, 이건 정말 수도성이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잘 만나고 그러니까 만남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맞는 사람과 꾸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고 다 만나고 내 생활 방식과 내 사고 방식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치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는 최적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 난 이미 지금 행복한데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런 생활을 계속 하진 않겠죠. 물론 뭐 난방 없이 산다거나 그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효율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다 이해가 되네. 참는 게 아니네. 참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